오늘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이란 말은 길이 하나라는 거고요. 길이 하나. 병렬이란 말은 길이 2개 이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는 쉽게 낼 거고 그렇게 복잡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이 뭐고 병렬 연결이 뭔가, 그리고 직렬 연결일 때 저항을 어떻게 합하고 병렬 연결일 때 저항을 어떻게 합해서 계산하는지 이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연결을 쓰고 있는가, 병렬 연결을 쓰고 있는데 왜 병렬 연결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회로도를 그려봐야 됩니다. 회로도요. 하기 전에 저항에 전기기호가 있었죠. 전기기호, 표시하는 전기기호가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 4개, 위에 4개가 있고요, 아래에 4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의 전기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항. 단위는 옴이죠. 단위. 그리고 표시 기호는 표시는 저항은 R이라고 하죠. R. 단위는 옴이고요. 회로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을 R1, 여기 저항을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전지 기호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자, 여기까지 그렸죠? 그러면 전류계를 우리 어디다 놓으면 되냐면, 지금 여기는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일 때는 길이 하나예요. 잘 보세요. 꽃 하나밖에 없잖아요. 갈 곳이요. 하나밖에 없죠, 길이. 그래서 어디다 놓든 상관없어요, 전류계는. 왜냐하면 어디다 놓든 간에 전류의 세기는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놔도 되고요, 전류계. 여기다 놔도 되고, 심지어 여기다 놔도 돼요. 전류계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전류계의 위치는, 전류계는 항상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항상 직렬이에요. 직렬. 그 다음에 전압계는 무조건 병렬입니다. 그러면 전압계 R1의 전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흐를 텐데, 처음과 끝, 항상 저항의 처음과 끝에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이 전압이란 것은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는 항상 병렬. 그러면 이 R1, 이 조그맣게 하나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해 보죠. R1의 처음과 시작, R2의 처음과 시작, 이렇게 또 나눠보면 여기는 V1, 또 여기는 V2, 전압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봤습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의 흐르는 방향. 그러면 여기 I라는 전류가 흘러서 저항 R1에는 I1이 흐르겠고, R2에는 I2가 흐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전류 I는 I1, I2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했죠. 에너지가 순식간에 빛의 빠르기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곳곳에 있는 전자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고로 여기에 있는 빠르기나 여기에 있는 빠르기는 전부 다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이 문제인데요. 이 전체 전압 V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죠. 저항이. 이 V는 V1과 V2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걸 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설명을 하면 위에 폭포가 막 쏟아져요. 폭포가 물입니다. 전류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비슷하긴 한데 이게 비유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폭포가 쏟아지는데 높이를 두 군데로 나눴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전체 높이를 h라고 하죠.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부분 높이를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2라고 하면 전체 높이 h는 h1 더하기 h2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체 위치 에너지는 이 부분의 위치 에너지 합과 같아요. 그래서 전압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더하면 위치 에너지므로 전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V는 V1 플러스 V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R분의 V가 오음의 법칙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V는 I 곱하기 R이 되죠. 자,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 V는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가 되겠죠. I는 I1, I2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약분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약분이 되므로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가 돼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한번 응용해 볼게요. 얘가 1옴이고 얘가 2옴이고 여기가 3옴이에요.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저항. 직렬 연결했을 때. 직렬일 때는 무조건 저항은 더합니다. 저항은 더하면 된다. 더한다. 그러면 더해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더하라고. 전체 저항 R은 1옴 더하기 2옴 더하기 3옴. 몇 옴이죠? 6옴이 되겠네요. 6옴. 어렵지 않죠? 직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힘은 전체 전류는 부분 전류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전압은 두 개만 더해주면 돼요. V1 더하기 V2. 이걸 왜 더해야 되나요? 라고 한 사람들은 위치 에너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 에너지와 여기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렬 연결 넘어가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스위치인데요. 이거 스위치인데 이걸 지금 문이 닫혔듯이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해요. 문이 닫혀져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계는 무조건 직렬이라고 했습니다. 전류계는 무조건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에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전자에 흐르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I 여기 R1, R2 여기 흐르는 부분 전류 I1, I2 전압입니다. 전압 잘 보세요. 여기가 첫 시작이죠. 했을 때 여기 끝.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이 전압계는 무조건 병렬입니다. 전압계는
항상 병렬. 병렬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길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전압계는 항상 병렬. 전류계는 항상 직렬. 항상 직렬. 이 I는 전체 전류입니다. 전체 전류. V는 여기 V는 전체 전압.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폭포가 쏟아지는데 폭포수가 쏟아지는 길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다가 또 한 곳으로 만나죠. 이렇게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높이는 다 같습니다. H2나 H1이나 이 높이는 같습니다. H1이나 H2나 높이는 다 같아요. H1, H2가 높이가 같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같아요. H1, H2 전체 H. 그래서 H1과 H2가 같다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기가 만약에 3V라고 하면 여기도 3V고요. 여기도 3V예요. 여기가 9V면 여기도 9V가 되고 여기도 9V가 됩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선생님 여기도 9V고 여기도 9V면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맞아요. 소모가 빨리 일어나요. 건전지 소모가 병렬 연결하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부터 보겠습니다. V는 전체 전압은 이 부분 전압. 여기 V1과 여기 부분 전압 V2. 여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같다고 했죠? 전부 다 이거나 여기가 9V면 여기도 9V.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르죠? 두 번째 전류입니다. 전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전류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I1과 I2로. I1과 I2가 또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I는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좀 다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오음의 법칙은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고요. I는 어떻게 하죠? I는 오음의 법칙 R분의 V죠. R분의 V는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 식에다 R1분의 V1 I1 대신에 이렇게 넣고요. I2 대신에 R2분의 V2 이걸 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공식을 고치냐면 지금 전체 저항 구하려고 그래요. 여기 모든 전압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V1, V2는 전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어렵긴 안 냈는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옴이고 1옴입니다. 자, 이거 병렬로 연결돼 있죠. 두 개가.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직렬 연결일 때는 1옴과 1옴이 직렬일 때는 두 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2옴.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 뭔지는 몰라요. R분의 1은 R1분의 1, 1분의 1, R1 대신에 1을 집어넣고요. R2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가 되죠. 2가. 그러면 2가 정답일까요? 아니죠. R분의 1이 2라는 거니까 R이 뭐예요? R이. R분의 1이 2라는 거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죠. R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옴. 결론부터 비교할게요. 병렬로 연결을 했더니 두 개가 1옴 두 개 병렬을 했더니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됐지? 줄었죠. 오히려 저항은 줄어버려요. 이상하죠? 직렬일 때는 오히려 저항이 증가를 하는데 병렬일 때는 저항이 줄어버려요. 전체 저항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 저항이 3개가 병렬 연결돼 있죠. 병렬이란 말은 길이 3개죠. 이렇게 전류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도 1옴이고요. 여기도 1옴이고 여기도 1옴이라고 합시다. 쉽게. 그러면 직렬일 때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길이 하나일 때죠. 이 3개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3옴이 되죠. 3옴. 그냥 3옴짜리가 3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직렬일 때는. 근데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식을 활용합시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 왜 R3까지 갔냐면 3개가 있으니까. 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이 1옴이죠?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R2 또 1이죠? R3도 1이죠? R1, R2, R3.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R분의 1이 3이라는 것은 R은 뭐라는 거예요? R은 3분의 1이 되죠. 자, 보세요. 1옴짜리 3개가 병렬로 됐는데 결국 이 전체 합한값은 몇 옴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한 3분의 1옴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 3개를 1옴짜리를 병렬로 하면은 이상하죠? 1옴 1이라는 숫자가 3분의 1보다 더 큰데 3개를 저항을 연결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버리죠. 3분의 1로. 그렇죠? 직렬로 하면 3옴이 되는데 합성을 했더니 3분의 1옴이 되죠. 병렬이요. 병렬 연결은 저항이 줄어드는 연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저항이 줄어드는 연결이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하고 저한테 꼭 질문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저항이 줄어드는 연결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저항, 저울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죠. 저항이 줄어들었으니까 저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울류값. 전류는 세지겠죠. 전류가 세진다는 말은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 전류가 세지면. 그러면 뜨거워지면은 전선이 뜨거워지면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비닐, 피복은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멀티탭이 있어요. 멀티탭이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꽂아버리면 여기다 어떤 건 TV 꽂고 여기다가는 저기 밥솥 꽂고 여기다가 컴퓨터 꽂고 여기서는 또 스마트폰 여기 있으면 스마트폰 충전기 연결하고 막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은 갈수록 전체 저항은 병렬 연결이니까 막 이거 벌써 4개나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전체 저항은 줄어들겠죠.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 전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전류 값은 늘어난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죠. 이게 전기세로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다 내는 거죠. 전기세만 내면 다행인데 전류가 세지면 뜨거워지니까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꽂는 건 위험해서 전류 여기 보면 이 구멍수가 많은 것들은 여기 보면 이 전선 있죠. 이게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껍습니다. 왜 두꺼울까요? 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전류 세기가 빨라지니까 이게 뜨거워져서. 그리고 여기에 뭐 차단기 같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과전류 이상이면서 툭 끊어지게 돼.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은 저항이 줄어드는 연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연습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옴이고요. 2옴, 4옴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다 더해버릴까요? 1, 2, 4? 1, 2, 4 하면 7옴? 이거 7옴일까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먼저 병렬부터 계산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 이 전체 저항은 공식을 쓰세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하고 4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죠.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R분의 1은 4분의 뭐가 될까요?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게 끝이 아니에요. R 값은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죠. 3분의 4가 됩니다. 자, 전체 저항 값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2옴과 4옴, 2옴보다 오히려 더 작죠. 3분의 4옴. 확실히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4옴이 됐어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붙여볼게요. 이 그림을 뭐하고 똑같냐면 1옴이 되고 이게 3분의 4옴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개가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1옴 더하기 3분의 4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7옴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